자, 봅시다. 자, 항상 문제 분석 먼저 보시면 지금 14번에 요거 이제 일치 문제고 그 다음에 16번에 추론 문제인데 그냥 일치 문제구나 추론 문제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선지들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좀 잘 보세요. 그러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요건 이 글에서 핵심적인 제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에서 그 단어가 나왔을 때 눈이 반짝하고 하셔야 돼요. 자, 지금 14번, 15번을 그냥 쓱 봤더니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뭐니? 클라이버. 그죠? 그러면서 뭐 기초 대사량, L 그래프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지문에서 핵심적인 제재니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보셔야겠다라고 예측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16번의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 요 기호 설명은 그 위치 확인하시면 돼. 기억 니은 지금 두 번째 문단에 있다, 그쵸? 그럼 두 번째 문단 끝나자마자 16번으로 여러분들은 오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기억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쭈루루루 읽다가 보면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와서 읽어내시는 게 정확도 면에서 좋다. 아시겠죠? 그 다음 17번은 뭐 당연히 보기 박스니까 항상 마지막에 부스럭부스럭 되네. 정병고 김나연 찍고 있어요. 맛있죠? 네. 아, A 죄송해요. B도 있기 때문에 작은 나연이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첫 번째 문단 가는 거야. 자, 첫 번째 문단에서 여러분들이 할 일은 화두를 잡아야 돼. 화제를 잡아야 되는데 화두가 뭐야?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기초대사량. 그렇죠. 기초대사량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단에서 이 기초대사량에 대한 정보를 많이 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문단 내려가면서 그걸 조금 세분화 시킬 건데 내려가면서 기초대사량이라고 나올 수도 있지만 기초대사량이라고 안 나오고 다른 말로 바꿔서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첫 번째 문단에서 기초대사량에 대한 개념 정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첫 번째 줄 보니까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 양은 하루 동안의 총 열량 소모량인 대사량이래요. 그중 기초대사량은 그러면 대사량의 종류가 여러 개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기초대사량은 생존의 필수적인 에너지로 쾌적한 온도에서 편히 쉬는 동물이 공복 상태에서 생성하는 열량으로 정의됩니다. 자, 그러면 기초대사량은 뭐라고 정의했어? 체내, 우리 몸 안에서 생성하는 열량으로 정의할 수 있대. 됐죠? 근데 요거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조건을 여러 개 줬지, 그치? 어떤 온도에서? 쾌적한 온도, 어떤 환경에서 그 다음에 무슨 상태일 때? 공복 상태일 때. 오케이? 그 상태에서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내는 열량을 기초대사량이라고 정의하겠다라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 다음 밑에 이때 체내에서 생성한 열량은 일정한 체온에서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과도 같다. 그럼 말 바꾸는 거죠? 체내 생성 열량과 뭐랑 똑같은 말인 거야? 체외로 발산하는 열량이랑 똑같은 말인 거야. 같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오케이?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몸에서 열량을 만들어내지? 그러면서 우리가 움직이거나 활동을 하면서 체외로 열량을 발산하죠. 그렇죠? 요거 자체를 다 뭐라고 우리가 하면 돼? 기초대사량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헬스장 가면 인바디 재보세요. 그럼 기초대사량 나와. 알겠지? 해보세요. 밥 먹고 가면 안 돼. 공복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기초대사량은 개체에 따라 대사량의 60-70%를 차지하고요. 근육량이 많을수록 증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항상 비례 관계는 정리. 근육량과 기초대사량의 관계는 무슨 관계야? 비례 관계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몸에 근육이 많은 사람일수록 기초대사량이 높다. 됐죠? 그러면 몸에서 만들어내는 열량도 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됐지? 자, 첫 번째 문단에서 기초대사량을 말하는 어휘들이 워딩이 많이 나왔으니까 잘 정리해 두시고 앞으로 체내 생성한 열량, 체외로 발산한 열량 이거 나오면 뭐라고 바꿔 읽으셔야 돼? 기초대사량이라고 바꿔 읽으셔야 돼요. 알겠지? 말 바꾸기를 조금 잘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문단. 기초대사량은 직접법 또는 간접법으로 구할 수 있대.
직접법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공기의 출입량을 알고 있는 호흡실에서 동물이 발산하는 열량을 열량계를 이용해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억은 직접법이야. 말 그대로 뭐 하는 방법일까? 직접 구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어떤 장치를 쓴대? 열량계라는 장치로 직접 재보는 거야. 알겠죠? 근데 뭐를 재봐? 체외로 발산하는 열량. 체외로 발산하는 열량을 뭐 한다고? 측정하는 방식이 직접 방식이에요. 됐지? 니은 볼게. 그럼 차이점이 있으니까 잘 보셔야겠죠? 간접법은 호흡적 측정 장치를 이용해 동물의 산소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체내에서 생성된 열량을 뭐 하는 방법? 추정하는 방법이야. 간접법은 체내에서 생성된 열량을 추정하는 방법이야. 아, 그래서 무슨 법이구나? 간접법이구나.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랑 산소량을 가지고 이산화탄소가 이만큼 나왔네? 그러면 이만큼 열량이 생성됐겠네? 이렇게 추정하는 방식. 됐죠? 자, 얘는 체외로 발산하는 열량을 측정하는 거고 얘는 체내에서 생성한 열량을 추정하는 거지? 그치? 근데 이 말이랑 어떤 말이라고? 한 점을 더 하겠다, 이거. 이 말이랑 어떤 말이라고? 같은 말이라고. 알겠니? 얘는 체외 발산 열량, 얘는 체내 생성 열량, 이거 차이점이네 라고 했으면 여러분들이 그럼 첫 번째 문단 독해가 안 된 거야. 왜 이거랑 같은 거라고 했으니까. 이해되시나요? 반응 척 하는 거야? 아니. 요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는 직접법, 얘는 간접법. 됐니? 그 다음 머리에서 사라지기 전에 바로 16번 1번 기억은 체온을 환경 온도에 따라 바꾸는 체온 동물이 체외로 발산하는 열량을 측정할 수가 없대요. 변온 동물이니까 아까 얘기했지 일정한 온도를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변온 동물은 온도가 계속 어떻게 되는 애들이야? 바뀌는 애들이니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죠. 왜 될 수 있을까요? 직접법은 어디서 하니? 장소가 어디니? 호흡실. 어떤 호흡실? 온도가 일정한 호흡실. 그럼 변온동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호흡실에 들어가면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 일정해지지.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할 수 있는 거지. 2번 니은은 동물이 호흡에 이용한 산소량을 알아야 되겠죠? 이걸 기준으로 추정하는 거니까. 그죠? 3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격한 움직임이 제한된 편한 상태에서 대사량을 구할 수 있대. 자, 편한 상태에서 구하라는 건 아까 어떤 거에 대한 내용이었어? 기초대사량. 그렇죠. 기초대사량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기억도 니은도 뭘 구하는 거지? 기초대사량을 구하는 거니까 기억은 니은과 달리가 아니고 기억도 니은도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됐죠? 4번 기억, 니은 모두 일정한 체온에서 괜찮지? 네. 동물이 체외로 발산하는 열량을 구할 수 있대.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추정입니다. 창피다 창피. 아니에요? 구할 수 있죠. 그치? 왜? 얘도 체외로 발산하는 열량이고 얘랑 같은 말이라니까. 그치? 그러면 체외로 발산하는 열량이 곧 뭐랑 똑같이야? 체내에서 생성하는 열량이랑 같은 양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구하면 이걸 구한 거지. 맞나요? 추정이잖아요. 아니 얘 구할 수 있잖아. 구할 수 있다. 기억, 니은 모두 일정한 체온에서 동물이 체외로 발산하는 열량을 구할 수 있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 그렇죠? 하지만 정명국 나연아 기초대사량을 구하는 방법이잖아. 기억, 니은이. 근데 간접적으로 구하냐 직접적으로 구하냐 이 말이겠죠. 5번 기억, 니은 모두 생존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에너지를 끊어. 말 바꿔봐.
생존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에너지가 뭐야? 기초대사량을 공급하면서 기초대사량을 구합니까? 아니죠. 5번 날라가겠지. 오케이? 무슨 상태에서 구하라 그랬어 아까? 공복 상태에서. 됐습니까? 답은 4번 찍고 이제 16번 문제 버리고 또 읽는 거야. 그럼 위에 나왔던 내용들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버려도 되겠죠? 굳이 기억하지 않으셔도. 됐지? 자, 온 김에 뭐 14번, 15번 한 번씩 들렀다 가도 돼요. 근데 14번에 클라이버 법칙 아직 안 나왔고, 이번에 어떤 개체가 체중이 늘 때 다른 변화 없이 근육량이 늘면 기초대사량이 증가한다. 근육이랑 기초대사량 어떤 관계였어? 비례 관계니까 2번 지워놓고, 3번에 L그래프, 4번에 최소제곱법, 5번에 동물 안 나왔으니까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15번 일반적인 경우 1번에 기초대사량은 하루에 소모되는 총 열량, 말 바꿔보세요. 하루에 소모되는 총 열량을 뭐라고 해? 대사량이라고 하죠. 대사량의 가장 큰 비중. 아까 기초대사량 몇 퍼센트? 75까지 차지한다 했으니까 큰 비중 맞지? 그러니까 1번도 제껴주시고, 뭐 2번, 5번 뭐 클라이버 안 나왔고 3, 4번도 아직 안 나왔으니까 살려주시고. 오케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르세요. 자, 세 번째 문단에 19세기가 나온다 이제. 여기서부터 본문이 본론 이제. 자, 19세기 초기 연구는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이 말 바꾸세요. 기초대사량이 그렇지. 어디에 비례한다고 봤다? 체표 면적에 비례한다고 보았다. 기초대사량이 체표 면적에 비례한다고 보았대요. 그러면 체표 면적이 뭔지 주겠지 얘들아, 그치? 밑에 보겠습니다. 자, 체표 면적은 체중의 0.67에 비례하므로 기초대사량은 체중이 아니라 체중의 0.767 제곱에 비례한다고 보았다. 체표 면적이 뭐라고? 체중의 몇 제곱? 0.67 제곱에 비례한대요. 기초대사량이. 알겠어?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라고 생각했을까? 예전에는 체중에 비례한다고 생각했던 거야. 근데 19세기에서 밝혀진 거죠. 체중이 아니라 체중의 0.67배에 비례하는구나. 됐니? 그러면 기존에 얘들아 체중에 비례한다고 봤을 때를 가정했을 때, 그러면 체중의 0.7이 체중보다 커요, 작아요? 작은 값이지.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덜 상승하는 거겠죠? 여기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3분의 2 정도 비례한다 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치? 밑에 이때 어떤 변수의 증가율은 증가 후 길이를 증가 전 값으로 나눈 값이므로 체중이 W에서 2W로 커지면 증가율이 몇 배니? W에서 2W로 커졌으니까 체중의 증가율은 몇이야? 2예요. 그치? 오케이? 근데 기초대사량은 체중과 비례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지? 체중의 0.67제곱, 0.67제곱에 비례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체중이 2배 늘었을 때 기초대사량은 몇 배 증가한다? 1.6배 증가한다. 이 얘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계산하라고 안 나와. 걱정 안 해도 돼. 알겠죠? 이것만 아시면 돼. 기초대사량이 어디에 비례한다? 체표 면적에 비례한다. 오케이? 그 다음 네 번째 문단. 드디어 나왔다 이 형님. 자, 1930년대 클라이버는 생쥐부터 코끼리까지 다양한 크기의 동물의 기초대사량을 측정했대. 할 일이 없으신가 봐. 그래프의 가로축 변수로 동물의 체중. 너 가로 세로는 알지? 오케이. X축이 가로야 세로야? 오케이. 세로축 변수로 기초대사량을 두고 순서쌍의 점으로 나타낸다. 야, 여기 5번째 문단 별표 주세요. 이런 걸 잘 독해해야 되더라. 자, 가볼게.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증가율이 서로 다를 경우. 말 바꿔볼까요? 가로축과 세로축의 증가율이 다를 경우. 말 바꿔봐. 뭐랑 일치하지 않을 경우? 체중의 증가율과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 다를 경우에는. 오케이? 밑에 그 둘의 증가율이 같을 때와 달리, 그러면
가로축과 세로축이 같은 경우도 생각해야 돼. 맞지? 같을 때와 달리 일반적인 그래프에서는 이 점들은 직선이 아닌 어떤 곡선 주변에 분포하는 거. 다시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래프에서는 직선이 아닌 뭐? 곡선의 그래프를 띈다. 이 얘기야. 오케이? 그럼 생각해. 얘는 뭐라는 거니? 직선이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가로축과 세로축의 증가율이 다를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래프에서는 곡선이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가로축과 세로축이 같을 때는 직선이다.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야. 수학 시간에 배우지? 그래프? X축, Y축 동일한 거잖아. 알겠죠? 그럼 직선이지 곡선이 아니고. 이해되시는 거 맞죠? 네. 자, 그 다음. 그런데 순서쌍의 값에 상용 로그를 취해 새로운 순서쌍을 만들어서 이를 그림과 같이 그래프에 표시하면 어떤 직선의 주변에 점들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그래프를 무슨 그래프라고 한대? L 그래프라고 한다는 거야. 다시 L 그래프는 얘들아 가로축과 세로축이 동일하지 않아도 무슨 선? 직선. 왜? 무슨 값을 취했기 때문에? 상용 로그. 상용 로그 배워 안 배워? 1학년 때 배우잖아. 수업에 나오잖아? 네. 맞지? 만약에 얘가 2 증가, 얘가 1 증가하고 2 증가하면 얘가 이렇게 직선일 거 아니야. 같을 때는, 그치? 근데 만약에 얘가 다른 경우에는 이렇게 곡선이 될 수 있는 거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휠 수 있겠죠? 다를 경우에는. 그치? 근데 L 그래프는 뭐라고? 직선이에요. 상용 로그 값을 취했으니까. 상용 로그 설명해드려야 돼? 안 해줘도 돼? 다행이다. 좀 잘 몰라서. 아무튼 네. 상용 로그가 하면 뭐 직선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여기가 제일 중요했다. 아시겠죠? 다음 문단 넘어가세요. 6번째 문단. 체중의 증가율에 비해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작다면, 자, 비례관계야. 알겠지? 체중의 증가율에 비해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작다면 기울기가 1보다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만약에 얘가 2 증가하고 얘가 1 증가했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그럼 기울기가 몇이에요? 2분의 1이에요. 알겠죠? 얘가 작을 때는 이렇다는 얘기고. 그럼 만약에 체중이 더 작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지. 그럼 기울기가 1보다 커지는 거고. 됐지? 얘네들이 같으면 1이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상식이잖아. 오케이. 좋아요. 잘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왜 문제 어려워했을까? 문제 풀러 한번 가볼까요? 풀 수 있는 게 있을지. 자, 14번. 클라이버 법칙 아직 안 나왔고 2번 했고요. 3번 L 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차이와 동일하다. 화형 볼까요? 자, X축이 2 증가하고 세로축이 2 증가했다라고 합시다. 이 둘의 차이는 0이죠. 근데 기울기는 1이지. 왜? 두 값이 어떠니까? 같으니까. 근데 두 값의 차이는 얼만데? 0. 그럼 기울기랑 이 둘의 차이랑 같아? 다르잖아. 한 번이네요. 쉽네요? 대답 안 해? 네. 좋습니다. 15번 지울 수 있는 게 3번 가볼까요? 19세기의 초기 연구자들은 체중의 증가율보다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작다고 생각했겠군. 볼까요? 맞는지? 자, 체중의 증가율과 체표 면적의 증가율을 비교해야 돼. 체표 면적이 뭐라 그랬어? 체중의 0.67배. 그래서 기초 대사량이 어디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체중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어디 비례한다? 체중의 0.67에 비례한다 했지. 그러면 체중보다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더 작아야겠지.
3번 어때 그러면? 맞아요. 맞네요. 요거 오답률 70%짜리예요. 꽤 높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찍은 번호가 3번이 아니고 다른 번호입니다. 그러니까 틀렸어도 3번은 찍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4번 코끼리 아직 안 나왔고 클라이버 법칙 안 나왔고 클라이버는 얘뭐 하신 분이길래 계속 나올까요? 됐지? 그럼 14번 해결했으니까 다시 내용 가볼게요. 자, 7번째 문단은 니들이 읽어보시고요. 뭐 상대 성장인데 그냥 읽어보시면 돼. 8번째 문단 한편 여기가 좀 더 어려워. 그래프에서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관계를 대변하는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와 절편은 최소 제곱법으로 구할 수가 있다. 자, 어떤 개념? 최소 제곱법. 최소 제곱법은 왜 뭘 구하려고 튀어나왔대요? 그렇지, 최적의 기울기와 절편. 자, 가볼게. 그래프의 두 변수의 순서상을 나타낸 점들 사이를 지나는 임의의 직선을 그린대요. 그릴까요? 네. 됐나요? 맞아요. 그리는 거야? 그렇잖아. 네. 안 돼? 그린 거 맞잖아. 네. 그죠? 네. 그다음 각 점에서 가로축이 오른쪽이야, 얘들아. 알지? 네. 가로축의 수직 방향으로 직선까지의 거리. 이게 수직이야, 얘들아. 알지? 네. 직선까지의 거리를 뭐라고 한대? 편차. 자, 내가 이 점 하나 잡아볼게요. 얘랑 어디까지의 거리? 여기까지의 거리. 요만큼. 오케이? 요만큼을 뭐라고 하겠대? 편차라고 하겠대요. 편차. 여기까지 아니야. 여기까지야. 오케이? 직선까지의 거리니까. 그 다음 이들을 각각 제곱하여 모두 합한 것이 편차 제곱합. 얘 더하고 얘 더하고 얘 더하고 얘 더하고 얘 더하고 얘 더하고 다 더해가지고 더한 게 편차 제곱합이야. 됐지? 편차 제곱합이 가장 작은 직선을 구하는 것이 최소 제곱법입니다. 뭐라고? 편차 제곱의 합이 가장 어떤 거? 가장 작은 거. 추론하자 이제. 가장 작은 직선을 구하는 게 최적의 기울기야. 오케이? 그러면 얘들아, 요 점이 이 직선과 어떻게 돼야 돼? 최대한 가까워야지. 최대한 가까워야 된다는 거야. 이게 최적의 기울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처럼 보여? 사실은 곡선인데 직선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래프라고? L 그래프라는 거지. 삼형놈을 취했기 때문에. 괜찮나요? 네. 괜찮은 것 같은데. 자, 마지막 문단. 클라이버는 이런 방법에 근거해서 L 그래프에서 나타난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로 0.75를 얻었고, 이에 따라 동물의 체중의 0.75제곱에 기초 대사량이 비례한다고 결론을 내렸답니다. 이게 무슨 법칙이래요? 클라이버의 법칙입니다. 자, 클라이버의 법칙 아까 문제에 많이 나왔지 얘들아? 클라이버는 뭐래? 기초 대사량이 어디에? 체중의 몇 배, 몇 제곱? 0.75제곱에 비례한다고 봤대. 그럼 여러분들 이거 보자마자 뭐가 눈에 딱 떠올랐어야 돼, 머릿속에? 저기 19세. 그렇지, 얘가 떠올랐어야지. 다르잖아. 맞아요? 그치? 자, 그 다음 이것을 클라이버의 법칙이라고 하고 체중 0.75제곱을 뭐라고 하겠다? 대사체중이라고 하겠대요. 대사체중. 쟤는 뭐라고 불렀는데? 0.67은? 체표 면적. 얘는 대사체중. 그럼 체표 면적보다 대사체중이 큰 값이야, 작은 값이야? 그러니까 큰 값이지.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야? 체중, 대사체중, 체표 면적. 이 순서였던 거지. 그러면 19세기의 학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커요. 크다는 얘기예요. 체중보다는 작지만. 오케이? 그 세 명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파악해 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 그 다음 밑에
대사체중은 치료제 허용량의 결정에도 이용되는데 이때 그 양은 대사체중에 비례하여 정한다. 우리가 치료제를 만들 때 양을 정할 때 뭐 가지고 정한다? 기준이 뭐다? 대사체중이다. 요거 가지고 치료제의 허용량을 결정한다. 요 얘기예요. 됐어? 그래서 타이레놀 같은 거 보면 어린애들은 몇 개 먹고 성인은 몇 개 먹고 이런 거 써있잖아. 그런 것들이 다 관련이 있다는 얘기지.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요소가 관련이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체중도 영향을 미친다. 되셨나요? 오케이. 15번 해결하러 갑시다. 2번 클라이버의 결론에 따르면 기초 대사량이 동물의 체표 면적에 비례한다고 볼 수 없겠군. 체표 면적이 뭐야? 체중의 0.67. 클라이버는 체중의 0.75. 그러면 67에 비례한다고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안 보겠죠. 2번 맞네요. 근데 2번 찍은 친구들이 30%가 넘어가요. 왜 2번을 찍었을까? 말 바꾸기가 안 돼서 그런 거야. 다 2번 찍었니? 아니요. 그러면 2번. 2번 찍었어? 네. 그 말 바꾸기가 안 되는 거라니까.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에서 했어야지 저 작업을. 창피합니다. 이거 청라도 볼 텐데. 넘어가 있습니다. 4번은 넘어갈게요 일단. 5번 먼저. 5번 먼저. 클라이버의 법칙에 따르면 동물의 체중이 증가함에 따라 함께 늘어나는 에너지의 필요량이 끊어. 말 바꿔. 함께 늘어나는 에너지의 필요량이 뭘까요? 기초 대사량이 이전 초기 연구에서 이전 초기 연구가 뭔데? 19세기 체표 면적. 그렇죠. 생각했던 양보다 많겠지. 0.75제곱이니까. 그럼 답은 4번이라는 뜻이네요. 맞췄다고? 네. 호호이. 어떻게 맞췄을까? 맞추기 어려웠을 건데요. 이 4번 선지가 이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조금 논란이에요. 그러니까 4번 선지, 이게 4번 답이 4번은 맞는데 요 4번 선지를 제대로 설명하는 선생님들 많이 없어. 진짜로. 저 어떤 경우까지 봤냐면 어떤 유명한 선생님인데 코끼리랑 쥐가 동일종이 아니라 틀렸대. 동일종이어야 비교할 수 있잖아. 상대 성장이니까. 근데 동일종이 아니라서 틀렸다고 하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어이가 없어. 자, 볼게. 코끼리랑 우리가 이제 쥐랑 비교하는 거겠죠? 코끼리는 내가 그냥 100kg이라고 합시다. 쥐는 1kg이라고 합시다. 징그럽겠네. 자, 봐봐. 코끼리에게 적용되는 치료제 허용량을 기준으로 끊어봐. 치료제 허용량 말 바꿔볼래? 치료제 허용량 말 바꿔보세요. 대사체중이지. 오케이? 코끼리한테 허용하는 대사체중을 기준으로 체중에 비례하여 생쥐에게 적용할 허용량을 정한 후에 먹이면 과다복용이래. 과다복용이 무슨 뜻이야? 많이 먹인다는 얘기지. 즉 대사체중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체중으로 계산하게 되면 그 값이 더 어떻다? 커진다는 얘기야. 근데 맞지 않아? 대사체중은 0.75제곱하고 체중은 그냥 1이잖아. 그럼 체중이 더 큰 거 아닙니까? 그럼 많이 먹이는 거잖아. 라고 생각해서 4번이 맞다고 많이 생각하세요. 자, 봐. 예를 들어서 내가 체중 몇 배야 그러면? 100배입니다.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코끼리한테 체중에 비례해서 쥐한테 약을 먹일 거야. 알겠죠? 코끼리한테 약을 내가 1개 먹일 거거든? 그러면 쥐한테는 몇 개 먹이는 꼴이니? 100개. 무슨 소리 하세요? 100분, 그렇지. 100분의 1개를 먹여야지. 먹인 게 아니고. 야, 100개 먹으면 똑같이 먹는 거 아니야. 얘가 100kg도 아닌데. 100분의 1개 먹어야
체중에 비례해서 먹이는 거잖아. 네. 맞아? 얘 한 개 먹었으니까 얘 100분의 1개 먹어야지 100배니까 체중이. 네.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이 100분의 1을 뭐 가지고 계산한 거야? 체중으로 비례한 거야. 근데 우린 얘랑 뭐랑 비교해야 돼? 대사 체중. 그렇지. 그림이 왜 그러냐 갑자기? 잘못됐네. 자 그럼 대사 체중은 체중에다가 뭐 하셔야 돼? 0.75 해야지. 100이다 해야 돼 여기다 해야 돼. 어디다 써? 다 그냥 전체를 가로. 여기다 하면 안 돼? 거기다 그냥 상관없어? 여기에다. 오케이? 자 그럼 봐봐. 100의 0.75 제곱이 100보다 커요 작아요? 작아요. 작지. 그럼 얘를 대충 내가 더 크네. 80이라고 할까? 80대야? 90이라고 할게요. 그냥 인위적으로. 100보다 작으니까. 알겠지? 그럼 100분의 1이 커요? 90분의 1이 커요? 90분의 1이 더 큰 값이지. 그럼 다시 대사 체중으로 먹이는 것보다 체중으로 먹이게 되면 더 많이 먹이는 거야? 적게 먹이는 거야? 적게 먹이는 거지. 그러니까 과다 복용이 아니라 과소 복용이 맞지. 이렇게 이해했어야 돼 이거를. 이거 분수로 못해서 그래. 왜 못할까요? 기준이 누구 기준이니? 대학교 고3. 코끼리 기준이에요. 코끼리 기준 내서 쥐한테 먹여야 되니까 이걸 나눠야 된다고. 뭐 대학교 고3이라고. 아시겠어요? 네. 저렇게 해도 많은 거 아니에요? 뭐가? 아, 대사 체중으로 할 때. 얘가 기준이니까. 얘보다 이렇게 먹이면 적게 먹인다는 얘기야. 원래 이만큼 먹여야 되잖아. 근데 이만큼 먹이는 거니까 적게 먹이는 거지. 그치? 허용량은 대사 체중으로 기준을 잡는 거니까 원래는 90분의 1만큼 먹어야 되는데 체중으로 계산하게 되면 100분의 1만큼 먹이는 거니까 더 적게 먹인다는 거지. 근데 이거를 분수로 못 바꾸고 그냥 하면 안 돼요. 네. 그럼 틀려요. 그러면 과다가 맞지. 그죠? 애들이 어떻게 푸냐면 2랑 1.6이랑 비교해. 이렇게 비교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알겠죠? 코끼리 기준에서 코끼리가 기준으로 쥐한테 먹이는 거니까 그걸 나눠줘야죠. 됐니? 답은 4번입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17번 같이 해봅시다. 어렵지 않아요? 할 수 있어. 자, 여러분 17번 보기 박스 한번 읽어보시면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 같습니까? 17번 보기에서 제일 중요해 보이는 단어. 아니에요. 엘그래프. L 그래프죠. 자, 보기에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지문과의 교집합을 좀 잘 찾으셔야 돼요. 그걸 그대로 갖다가 와야 돼. 자, 여기에는 지금 가로축이 뭐야? 개딱지 폭이죠. 세로축이 뭐야? 큰 집게발의 길이지. 이거 쫄 필요 없어. 요 그래프가 L 그래프인데 얘들아, 가로축이 A고 세로축이 B예요. 맞아 아니야? 맞지? 이거를 그냥 여러분들 개딱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체중 B는 기초 대사량으로 생각하면 끝나요. 오케이? 그 다음 L 그래프니까 직선이야 곡선이야? 직선. 됐니? 1번 최적의 직선을 구한다고 할 때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다면 끊어볼까요?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니? 클라바 형이 구해놨잖아. 0.75점. 1보다 작죠? 네. 오케이. A에 B가 비례한다고 할 수 없대. A에 B가 비례하는 거니까 B가 어디에 비례하는 거야? A에 비례한다는 얘기야. 맞지? A에 B가 비례하는 거니까 뭐더래? 네. 맞아. B가 A에 비례한다는 얘기죠? 네. 오케이? 자, B를 뭐라고 바꿔 읽을까? 기초 대사량. A는 체중. 기초 대사량 체중에 비례해요, 안 해요? 호호. 아니에요. 진짜 실컷 얘기했는데 씨. 아니에요. 1번이에요. 8번입니다. 뭐야? 헐. 이지? 다시?
기초 대사량이 체중에 비례해 안 해? 안 해요. 어디에 비례해요? 대사 체중, 체중에 0.75 제곱에 비례하는 거잖아. 체중에 비례하는 게 아니지. 그러면 이거 봐봐. 어떻게 바꿀까? B가 어디에 비례한다? A의 0.75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썼어야지. 그래야 맞는 선지가 되는 거야. 맞아 아니야? 맞잖아. 그냥 그대로 넣은 것 뿐이에요. 가로축 세로축에다가 지문에 있었던 거 그대로. 아까 여러분들 이거 잘 이해했잖아요. 네. 그래. 근데 이게 85%라고 오답률이. 그럼 선배들이 왜 이걸 못 골랐을까요? 바보라서? 딱지 그거요. 거기 흔들린 거야. 이걸 개딱지랑 무슨 상관이야, 집게발이랑. 개딱지랑 집게발 가지고 풀 수 있는 보기 박스가 아니잖아. 네. 그냥 가로축이 이거고 세로축이 이건데 이거 L그래프야. 맞춰봐. 이거거든. 힌트가. 그럼 지문에 있는 거 그대로 넣어서 풀면 끝나는 거잖아. 그죠? 선생님 집게발이 2개인데요. 이럴 필요가 없다고. 큰 집게발 2개, 작은 집게 8개인데 이거는 상관없나요? 근데 니들이 몇 번을 찍었을 것 같냐면 보통 3번을 찍습니다. 왜? 아까 그 제가 별표 친 문장 있죠? 그 문장 복귀가 안 됐기 때문이야. L 그래프는 뭐라고 하더라? 직선이야. 오케이? 근데 3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 지금? 곡선이래잖아. 맞아? 맞냐고? 자, A의 증가율보다 B의 증가율이 크다면 중요하지 않아. 가로축, 세로축, 즉 체중과 기초대사량이 어떻다면 다르다면 이란 뜻이야. 맞지? 그럼 일반적인 그래프는 곡선, L 그래프는 직선. 근데 이거 무슨 그래프니까? L 그래프니까 직선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3번에 곡선이라고 되겠지. 날라가고. 그 다음 많이 찍는 게 4번입니다. A의 증가율보다 B의 증가율이 작다면 말 바꿔. 체중의 증가율보다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 작다면 기울기가 1보다 작다. 그대로 질문에 나오는 거잖아. 맞지? 근데 여기서 지금 크다. 틀렸지. 5번 A의 증가율과 B의 증가율이 같대. 체중과 기초대사량이 같대. 그럼 뭐야? 직선. 일반적인 그래프도 직선. 오케이? 근데 5번에 뭐래? 곡선. 그럼 틀렸네. 직선, 곡선 못 골라가지고 틀리는 거야. 이건 그 문장 때문에. 맞지? 그 한 문장을 꼼꼼하게 안 읽으셨으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보기에서 왜 L 그래프를 줬을까? 근데 지문에서 L 그래프 서술은 여기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맞지?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풀라는 건데 애들이 눈이 딴 데 가 있는 거야. 그렇습니다. 오케이? 4페이지 가세요. 오늘 수업 제대로 안 드셔가지고 하나 더 하려면. 아? 4페이지 봐봐. 수업을 잘 들어야지 대답을 열심히 하는데. 4페이지 보시면 요 법지문 하나 있어. 이게 그래도 어렵거든요. 거기 불확정 개념이라고 해서 이게 철학에도 많이 나오는 개념이라 꼭 알아두셔야 돼가지고 필요하니까 하는 거죠. 제가 뭐 필요 없는데 하겠습니까? 아시겠죠? 4페이지 네 문제 있거든? 숙제입니다. 숙제라고 이거는. 그 다음 그 앞으로 가시면 13페이지 잠깐 가볼까? 문화가 했죠? 네. 여러분들이 3학년 모의고사를 처음 푸실 수도 있어요. 3학년 모의고사 아시겠지만 엄매랑 화작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12페이지까지는 공통이고 13페이지부터 엄매, 화작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엄매다 그러면 숙제하실 때 엄매만 하시면 되고 내가 화작이다 하시면 엄매 안 하고 화작만 하시면 돼. 알겠죠? 두 장씩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채점하시면 되고요. 오늘 수업 시간에 했던 거 나머지 다 다음 주 숙제입니다. 그래서 잘 챙겨서 숙제하러 잘 오시면 되고요. 법지문 꼭 풀어봐. 알겠지?